네, 오밤중의 뉴스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손준성 이른바 고발사주 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손준성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이죠. 징역은 1년밖에 안 나왔어요. 검사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고발을 해달라고 고발장을 써주는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했는데 그게 징역 1년밖에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표창장도 4년이라면서 고발장은 1년입니까? 참 지금도 보면은 이 법원이 얼마나 이 검찰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 검찰이라면 무서워가지고 쩔쩔매고 있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 손준성까지 무죄 판결을 내렸다가는 나중에 그 판사가 무슨 뒷감당을 할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유죄 판결을 했고 그 선에서 최저선으로 깔다 보니까 징역 1년이 나온 겁니다. 봐줄 수 있는 최대치를 봐준 거예요.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엄청 열받을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 지금 빡 돌았을 거예요. 왜? 손준성한테 유죄 판결이 났다는 것은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윤석열, 한동훈으로 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손준성이 이 고발사주 고발장을 만들 때 그 과정에서 누구와 긴밀하게 연락을 했는지 이미 다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윤석열하고 연락을 많이 한 것도 물론이고 한동훈까지도 그 자리에 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 한동훈은 김건희하고도 몇백 차례 카톡 대화가 오갔다 그러죠. 300차례인가요? 자, 결국 손준성이 유죄라는 것은 한동훈, 김건희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까지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 단초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마치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유죄 나왔듯이, 그래서 김건희도 사실상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재판에만 넘어가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처럼 손준성한테 유죄가 났다는 것은 결국 다음 차례는 한동훈 혹은 윤석열 혹은 김건희인 거죠.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도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잘못 봐줬다가 뒷감당을 해야 되니 뒷감당이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비록 1년밖에 안 되는 솜방망이 쳐버리지만 이것이 미치는 여파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검찰청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야, 우리도 자칫 조심해야지, 잘못하면 손준성 꼴난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나오는 게 당연하지. 지금처럼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웃선의 지시대로 움직였다가 지들은 뭐 손준성 꼴 안 날라고? 손준성은요, 손준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얌전한 모범생이라고, 나쁜 짓 같은 거 지가 먼저 저지를 놈이 아니라고, 누가 시키지 않으면 안 한다고. 자, 결국에 손준성 이 사람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 뭐 다른 검사들도 야, 손준성 꼴날라, 우리도 조심해, 바짝 움츠러들고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가 손준성 꼴난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 이게 상식이잖아. 그잖아요. 이제 손준성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검사들이 함부로 움직였다가 검사들도 이제 감옥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한 건데, 그런데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오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심리로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판결합니다.
피고인 손준성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일부를 작성, 검토했고 고발장 내용에 바탕이 된 수사정보의 생성, 수집에 관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자, 달리 말하자면 고발장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고발장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즉 고발사주 의혹의 그 고발장은 손준성 작품이다 라는 것을 법원이 꽝 인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건 고발장은 검찰을 공격하는 여권 인사, 민주당 인사죠. 민주당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는 고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했다. 자, 이 부분은 그런 거죠. 실제로 이 사건이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됐더라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됐을 건데 그 수사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 정도 1년 선에서 마무리 짓는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징역 1년이라고요? 검사가 지 수사를 하려고 지가 하고 싶은 수사가 있는데 아니 지가 하고 싶은 수사가 수사를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겠거든. 아무리 봐도 억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지로 고발장을 받아서 야 내가 고발장 만들어줄게 너는 접수만 해 라고 해가지고 시작한 게 바로 이 고발사주 사건 아닌가요? 당시 고발사주 사건을 잠시 되돌아가 보자고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여러분 이건 채널A 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이것은 한동훈이 또 연결이 되죠. 한동훈과 이동재가 서로 짜고 특정인에 대한 취재, 수사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건데 이동재가 취재를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 취재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래서 범정에다 연결해줘라. 수정관실에다 연결해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자, 이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 터집니다. 자, 그 검언유착 사건이 터지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기 위해서 새로운 사건 하나 기획을 합니다. 검언유착 사건 그 자체가 실은 유시민 등등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담긴 게 바로 이 고발사주 사건의 고발장인 겁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지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든 간에 뒤집어 보려고 장난질을 친 거죠. 이 고발사주 사건 드러나기 전에 실제로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로 막 기사화하기도 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기사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검언유착 상황이 있었던 거죠. 검찰이 지들이 고발장 만들기로 해놓고 고발장 내용을 특정 언론단에 슬슬 흘렸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수사하기 수월하게 하려고.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장난질을 친 거죠. 자, 이게 국기문란 사건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거의 사실상 반란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검사가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이거를 일반 시민이 혹은 장용진이 그랬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신앙님 김만배 이 인터뷰 그 사건만 해도 보세요. 지금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잡듯이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가려고? 진짜 웃기는 놈들이죠. 그러니 징역 1년 나온 것도 참 다행인 거야. 사실 우리로서는 징역 1년 이게 형이야? 겨우 이게 1년이라고? 고발장 작성한 거, 검토한 거, 선거 개입 의도 모두 인정이 되는데 이게 1년밖에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거지죠. 하지만 그나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나마도 참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기가 차죠? 자, 여하튼 이제는 손준성을 한번 얘기를 돌아가 보죠. 손준성은요 이제 탄핵이 진행 중입니다. 유죄 선고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탄핵까지 당했고 이 탄핵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자, 이 탄핵과
재판은요, 상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탄핵이 됐다라는 것 그 자체가 법원으로서도 유죄 선고를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탄핵 소추까지 당한 검사를 무죄 선고 내릴 수는 없는 거야. 왜? 만약 이번에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내렸다면 어떻게 된다? 예. 야, 그러면 법원이 애시당초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원이 먼저 면죄부를 줘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 법원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아마 재판장은 시간을 좀 더 끌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미 재판이 끝날 무렵에서야 탄핵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무죄 선고한다? 나중에 판사가 또 탄핵 당할란지도 몰라. 그래서 유죄 선고를 내렸는데, 자, 유죄 선고가 법원에서 나왔어. 그럼 헌법재판소는 유죄가 선고가 된 건데 탄핵을 기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 예. 그럼 탄핵 선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1심 선고가 나왔고 이제 2심 선고가 되기 전에, 2심이 끝나기 전에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올 겁니다. 탄핵 심판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이거는 탄핵이 이제 인용될 수밖에 없어요. 탄핵이 인용된 상황에서 법원이 또 무죄 선고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럼 2심도 유죄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손준성은 자기가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손준성은 상당히 지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에서 손준성을 탄핵 소추한 것이 상당히 주효했다. 검찰이 더 이상 장난질을 칠 수 없게끔 손준성이 어떻게든 간에 검찰은 손준성이 처벌 안 받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장난질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끔 막는 효과를 낸 거죠. 자, 나중에 이정석 검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정석 검사 지금 뭐 검찰이 또 그 사건도 뒤집으려고 쇼를 좀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미 탄핵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탄핵이 진행 중인 손준성. 이제 손준성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도 받고 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까지 당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겁니다. 이 가능한 것이 탄핵이라는 것이 원래는 뭐다? 네,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파면하는 것이 형사처벌이 아니라 그냥 공직에서 파면하는 걸로 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손준성은 파면당하고 예, 감옥에도 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손준성 이제 뭐 나중에 뭐 감옥 1년 갔다 오고 뭐 다 끝났다 쳐. 그러면 복귀할 수 있을까요? 법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못 돌아옵니다. 법조계로 돌아간다고 한들 누가 손준성한테 사건을 맡기겠습니까? 검사장까지 하는 이유, 검사장이 되려고 윗사람이 시키는 온갖 지저분한 일 다 하는 이유가 뭔데요? 출세하려고. 출세해가지고 돈과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맹탕 이제 빈손이 된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도 그럼 조심해야겠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도 손준성 꼴 나는 거 아니야? 검찰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던 일인데 그 일이 감옥 갈 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일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반 사기업에서 이른바 접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래처에 접대하는 거. 이 거래처 접대하는 게 지금까지는 관행처럼 되어 있었고 접대를 받은 사람은 몰라도 접대를 한 사람이 크게 문제된 사례는 없었어요. 기업들까지는. 이 접대를 받은 사람이 공직자인 경우에는 둘 다 문제가 되지만 접대를 받는 사람이 그냥 일반 사기업의 관계자인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기업끼리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법적인 거래, 이 불법적인 어떤 이 접대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면 이 공여자도 참여한 사람도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일반 사기업에서도 함부로 이 접대라는 거를 못 합니다. 자,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는 윗사람이 시키면 그냥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까라면 깐 거야. 근데 이제는 까라는 대로 까라면 깠는데 그게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갈 수 있는 일이 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이 면죄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검사장 되면 뭐해? 탄핵당하고 감옥 가는데. 시킨다고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검사들이 모두 이제 그 상황을 인지한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검찰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계속 술렁술렁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이 윤석열 정권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불안한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검찰까지 같이 도매급으로 작살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디커플링을 하려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디커플링 하려고 막 해왔어. 그런 모습이 적지 않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뭐 디커플링을 잘못했다가는 이제는 디커플링을 안 하면은 안 되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죠. 물론 윤석열 직계, 한동훈 직계 라인은 지금도 뻣뻣하게 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까라면 까 라는 식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왜? 원래 얘들은 내가 볼 때 그 사고방식 자체가 좀 그런 애들이야.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의 일상적인 상식과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의 검찰 정권이나 한동훈, 윤석열 이런 애들이 하는데 무작정 따라가기 어려워요. 주춤주춤 하는 거지 따라가더라도. 근데 그렇게 주춤주춤 하던 사람들은 지금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손준성 사건을 보고 야 우리 따라가면 안 돼. 예? 야 우리 도매금으로 넘어갔다 나중에 작살나. 시키는 대로 했다가 야 내가 패가망신해 라고 걱정을 하게 되겠지만 뭐 한동훈 윤석열 직계 라인이야 그런 걱정 안 하는 거지. 뭐 아직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건 거지.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 아닙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문제는 검찰 대부분의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작년부터 임계점은 이미 와 있었어요. 임계 상태에 와 있었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검사 지들도 여론의 분위기를 모르는 게 아닐 거고 여론의 분위기가 지금 너무 안 좋은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안 좋은 분위기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가 나중에 뒷일을 걱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검사 지들이 볼 때도 지금 봐봐. 윤석열 정권이 지금 잘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윤석열 정권 조만간 물러나겠는데 아슬아슬한데 생각이 안 들겠어? 물러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슬아슬하다. 모르겠어요? 알죠. 그럼 얘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냐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제 임계점을 넘는 일이 딱 터진 겁니다. 바로 손준성의 유죄 판결 선고가 난 거죠. 자, 그러니까 일선 검찰들이 현재 바짝 긴장해 있고 지금 완전히 얼어 있어요. 윤석열 정권은 그리고 한동훈은 이 바짝 얼어붙어 있는 일선 검찰들을 어떻게든 간에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막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쉽지 않아 보여요. 아마 고비는 선거 때가 될 겁니다. 선거를 전후로 해서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 국힘당이 선거에서 이기게 된다면 검찰은 다시 원래대로 지금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고 윤석열 정권이 패한다면은 검찰 내부에서 분열과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커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오늘 손준성의 징역 1년 선고가 트리거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검사 탄핵, 그 민주당 내부에서 검사 탄핵하면 안 된다고 개소리했던 사람들을 뿌리치고 끝끝내 밀어붙였던 검사 탄핵이 결정적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솔직히 지금 뭐 10대 명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겨우 지금 서너 명 하고 말았잖아요. 우리로서는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도 윤석열 정권을 균열내는데 큰 한 걸음이 됐다라는 거 아마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 이 검찰과 법원의 이 잘못된 행태를 국회가 직접 탄핵 소추라는 것으로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 이걸 진작에 했더라면 우리가 이 고통을 겪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댓글